돈을 못 벌어서 못 모으고 사는 거랑 많이 벌지만 많이 쓰고 남는 게 없는 거랑 이 사람의 삶의 수준이 훨씬 높은 거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확 떨어지는 이거 민원 상대 수백 수천 번 해봤어. 지금까지 건물을 산 게 40번이 넘고 거기다 지금 9개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야. 진짜 전문가라면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야. 의사에 대해서 많이 울리시잖아요. 근데 의사 이렇게 영상에 달린 댓글 다 보세요? 난 100% 다 봐. 거기 이렇게 황 소장 하트 좋아요 삑 누른 거 다 본인이 하시는 거 맞나요? 난 100% 내가 해. 100% 내가 하고 댓글 올라온 거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봐. 왜냐면 일단 기분 좋은 댓글은 내가 기분 좋으려고 읽고 뭔가 좋다. 스트레스 해소다. 그리고 이제 뭔가 물어보는 거는 이게 답을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답변을 생각을 하느라고 또 여러 번 보기도 해. 지난번에 어떤 거에 막 의사인데 뭐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좀 그 영상이 보니까 막 돈 많이 버는 막 3대 뭐 의사 뭐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버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댓글이 그렇게 달려있어서 제 주변에도 의사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봤던 애라서 맨날 좀 쩔어있고 그랬던 애들인데 갑자기 달리 보이더라고요.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자기 선배는 뭐 2천에 플러스 알파를 받는데 얘 둘이 돼갖고 힘들고 본인은 미혼인데 1000에서 1500 사이를 본다. 이러면 다 자기만 다 쓸 수도 있고, 그치? 뭐 하지만 어쨌거나 그치? 자기가 다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미혼의 의사 쌤들 재테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궁금했어요. 보통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취업해서 이제 일하지만 의사들은 이제 대학도 오래 가고 오래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인턴 레지던트 이런 시간도 있고 또 남자들은 군대 또 갔다 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안 했던 공부를 이분들은 오래 열심히 잘해서 그 잘한 기간을 길게까지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못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근데 부럽지만 그런 거를 거쳐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 돈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많이 벌 것 같다는 시점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지. 6년 마치고 뭐 해서 개원하면 그때부터 막 1000 단위로 막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봐. 의사 지금 동네에 병원이 별로 없는 동네가 거의 없어. 그리고 한 과가 여러 개 있는 데가 많아. 병원이 없어지는 수보다 새로 생기는 수가 더 많겠지. 의사들은 정년이 없으니까 길게 하지.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예를 들어서 70 넘으신 분들이 진료 보는 데도 있고 젊은 의사들도 있고 그 와중에 경쟁이 많지. 그렇기 때문에 개원을 한다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병원 차릴 때도 사실 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들지. 기계나 이런 것들이 뭐 몇억 몇십억 하는 것도 있어. 그거를 자기 돈으로 막 아니 다 그 대출? 그래도 어쨌건 의사니까 수입은 좀 높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이제 지금 열심히 모아갖고 내가 건물주 될 거야 하는 분들 어떻게 개원이나 뭐 예를 들어 30 넘기 전에 결혼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뒤에 결혼하게 된단 말이지. 대부분의 경우 요즘 결혼이 늦으니까. 근데 최근에 강남구에서 이뤄졌던 3개월 동안 건물이 매매됐던 자료를 저희가 위치별, 주소별, 그리고 금액별, 평당가, 뭐 건물 연면적당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공지글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이 시점부터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자산을 불리는 쪽으로 가겠다. 아니면 나는 조금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부하고 힘들고 이랬던 거에 대한 보상을 좀 받아보겠다. 사실 경부선 타면 부산 도착하고 예를 들어 호남선 타면 그쪽 가는 것처럼 이때 어느 쪽으로 시작했느냐가 거의 결과를 예를 들어서 정한달까? 이제 사람의 인생이 되게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 여러 갈래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몇 개 없어. 모으는 쪽으로 가면 이 사람 거의 자산이 불어나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가 돼. 근데 이쪽으로 가서 쓰자 쪽으로 가서 부자가 되려면 다른 요소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경부 타다가 강원도 가려면 중간에 톨게이트에서 빠져서 저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중간에 결혼이 있어야 돼. 괜찮은 결혼. 괜찮은 결혼이라면 괜찮은 결혼
와이프 쪽이 부자인, 그러니까 한동안 이런 게 있었잖아. 계룡남이고 이 사람이 의사고 현금 흐름은 많지만 목돈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목돈이 있는 집 딸과 결혼해서 병원을 차려주거나 이게 있지 않으면 자산가 쪽으로 가기가 어려워. 저 진짜 드라마에서나 봤던 약간 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응. 그래도 이게 사실 본인이 막 크게 뭐 잘못한 일 없으면 정년퇴직도 없고 소득도 계속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남들보다 좀 대출을 좀 많이 땡겨가지고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투자 아주 가감하게? 가능한데 일단 요 얘기 먼저 해줄게. 내가 지금 최근에 들은 얘기야. 요거는 아주 친한 지인 요 사람이라서 내가 들었는데, 의사인데 집도 잘 살아. 예를 들어서 좋은 데 살아. 반포에 이름만 대면 아는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개원의야. 알고 보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병원하고 그리고 좋은 차도 타. 그리고 의사야. 그러면 누가 봐도 돈이 많겠거나 생각을 했을 건데, 실제를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임대료가 쌀 때 들어갔어. 자기가 거기 임대로 살고 있는 거야, 반전세로. 그리고 차도 이제 100% 현금은 아니겠지. 현금이든 많이든 중요한 건 차는 그렇게 자산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번 돈으로 이거 유지하고 조금 남는 정도로 살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돼. 투자라는 걸 하기가 어려워. 애초에. 왜? 뭐가 좀 생기면 집 보증금 좀 올려줘야 돼. 뭐 좀 생기면 차 좀 바꿔야 돼. 뭐 좀 생기면 해외여행 한번 가야 돼.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보통 금융상품,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이나 펀드나 아니면 주식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 봐 있어야 몇 억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인데 마티즈 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아반떼 타다가 소나타 타다가 그랜저 타다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아반떼 타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BMW 뭐 5시리즈 7시리즈로 바꾼 거야. 기름을 많이 먹어.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모일 일이 없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돈이지. 이게 모여야 어디에 투자를 할 텐데 이미 기름을 많이 먹는 차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생활 유지에 많은 돈이 들어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보여주는 이런 소비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명품 뭐 이런 소비뿐만 아니라 호텔 회원권 이런 것들을 사다 보니까 뭐 골프 회원권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드물어, 그 골프 회원권은. 근데 그 정도 유지를 자기 일단 살림이 커진 상태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3천 벌어도 별로 모이질 않아. 바빠지고.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여. 그렇게도 살고 싶다. 그치. 근데 이제 요렇게 가면 투자라는 걸 하는 쪽으로 가기가 어려워. 아까 말한 결혼이 있지 않은 이상. 돈을 못 벌어서 못 모으고 사는 거랑, 많이 벌지만 많이 쓰고 남는 게 없는 거랑, 이 사람의 삶의 수준이 훨씬 높은 거지만 이 사람의 불안도가 더 높아 사실은. 왜? 내 생활, 예를 들어 한 달에 2천만 원을 쓴다.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2천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서 확 떨어지는 이거. 이게 여기가 더 커. 불안감은. 사실은 재테크가 안 되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고 해도 비슷해. 왜냐면 내가 한 20억 모았어. 30억 모았어. 예를 들어서 뭐 50 초중반이 돼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를 살려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해보니까 이거 해서는 뭐 200 나오네? 이런 상황이 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모은 목돈으로 뭔가를 해도 내 생활을 커버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가 와. 오랜 시간 동안 재테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일찍 시작했어야 돼. 적은 돈이라도 현금 흐름이 생기게 하고 시세 차익을 봐가면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그리고 나의 지출이 커지는 거에 맞춰서 나의 자산 소득도 같이 늘어나고, 자산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 이런 것들도 같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느는데 얘는 현금으로만 모으고 있어. 요즘같이 물가가 오른, 물론 과거에도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현금을 그냥 놔뒀을 때는 오히려 돈이 줄어드는 효과를 겪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 보통 사람은 이 정도를 느끼면 빨리 재테크를 해. 근데 의사들은 그렇지가 않아. 왜? 내가 버는 돈으로 커버해. 그 정도 올라가는 거는 돼. 그리고 이 정도 있으면 내가 나중에 쓰는 것도 문제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30대부터 시작해서 40대 초중반까지 이 생각으로 간다. 근데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세게 와. 집 하나 있고 뭐 상가 같은 거 한두 개 투자했어. 월세 한 200, 300 나와. 그리고 이제 현금이 몇십억 있어. 은퇴를 준비하고 싶은데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돼. 물론 나이가 있으신 의사분들 중에 그 일 자체가 좋아서 하는 분들도 있어. 근데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인 분들도 많아. 내가 배기량이 큰 차야. 기름을 많이 먹어. 이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유전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돈 유전을 만들려고 하면 그치. 어느 정도 있어야 이렇게 뭔가 꿈이라도 꿔볼 수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사실은 의사들은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강남은 사실 집값이 비싸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도 본인이 돈을 많이 버는 의사들은 본인이 버는 돈으로 집값을 따라갈 수 있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다 따라가. 쫓아갈 수 있어. 집을 사는 것부터 우선이야. 일단의 경우는 집을 사고 나서 그 다음 건물을 사야 되는데, 집을 팔고 사든 전세를 주던 그 다음에 건물을 사야 돼. 건물을 사는 전초 단계, 전초 기지인 거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려고 하니까 몇십억 필요해. 그거 순으로 쫙 모아가지고 못 산단 말이야.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건물값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 근데 지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싼 지역들 이런 데서는 쫓아가서 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강남권에, 서울권, 핵심권에는 따라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매우 드물어. 뭐 조그만 건 살 수 있지. 내가 말하는 따라가서 살 수 없다는 건 의사들이 사고 싶어하는 건물 기준이야. 의사들이 사고 싶어하는 가장 원하는 건물은 뭐냐면 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이야. 아무리 병원이 잘 돼도 그 병원이 있는 건물을 사기는 어려워. 병원에서 한 달에 2억 벌어도 건물이 1,000억이야. 뭐 이런 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집을 사고 집을 팔던 아니면 전세를 주던, 물론 그렇게 되면 거주에서의 불편함이 있지. 내 집 아닌 데서 산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지금 재테크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팔거나 전세를 주고 그 사이에 모은 돈을 합쳐서 건물을 사야 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가격 상승된 거로 해서 대출을 해서 이 집을 살 수가 있어. 금액으로 얘기하면 뭐 3천, 4천, 5천 정도 된다. 그러면 요 집부터 사야 돼. 월 소득이 한 억이 넘어간다. 2, 3억이 넘어간다. 뭐 1, 2억. 월 소득? 그런 사람들이 있어. 월 소득이 이제 억이 넘어간다 하는 사람은 집 사고 나서 터물들 거 없이 어느 정도 돈이 모여서 건물부터 사도 돼. 내가 버는 금액에 따라서 체급에 맞는 걸 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어른인데 애기들 숟가락으로 밥 먹으면 이게 밥 먹은 거 같지 않잖아. 자, 근데 여기서 40대 중후반, 50대 초반부들은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해는 하지만 행동을 못해. 왜요? 안 해봐서. 내가 예전에 돈을 예를 들어서 3억, 4억 가지고 막 투자를 해보고 해봤으면 점점 투자금이 커졌기 때문에 그거를 넣는데 부담이 없지만 지금 30억 하려면 떨어. 돈 많이 버는. 30억을 한 달에 벌지 못하거든. 그 30억은 자기가 그래도 꽤 긴 시간 모았던 돈이거든. 한 달 정도 버는 돈을 지르는 거는 부담이 없어.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 10억이 있으면 10억을 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0억, 25억짜리 뭔가를 사는 게 사실은 부동산을 사는 기본적인 방법인데, 10억이 있으면 그걸 쪼개. 3억, 4억, 2억. 왜? 내가 10억은 한 번에 뭔가 하기에 부담되기 때문에. 겁나. 쪼개면 뭐가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되는데 마음이 편한 거야. 안 해봐서. 그런데 그렇게 많이 벌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여전히 잘 벌고 있지만 한 사람이랑 안 사람이랑 갭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그걸 알게 되는 게 40 후반이야. 누가 좀 벌겠거니, 누가 이제 좀 괜찮겠거니 이렇게 하지만 누가 얼마를 번다, 뭐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잘 안 해. 그 좀 터부시하는 거? 예전에 오셨던 분이 아주 유명한 그 자기 과에서 아주 유명해서 서울에 있으신데 전국에서 이제 찾아오는 분인데, 이분이 가르친 제자 뭐 아니면 후배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오셔서 나한테 한 얘기가, 자기가 오게 된 이유를 얘기해 줬는데, 후배나 제자들한테 밥 사고 술 사고 했는데 이분이 50 중반이었나? 만나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다가 어느 날 재테크 얘기를 하게 됐대. 자기가 제일 없더래. 제일 유명한데. 제일 돈이 없더래. 그분이 이제 집 하나 꽤 넓은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가가 하나 있었나 뭐 하여간 그랬고, 현금이 한 20억, 25억 뭐 이 사이에 있었어. 근데 다른 후배랑 제자들은 막 건물이 있고 막 자기보다 곱하기였어 다. 그때 이제 현타를 느낀 거지. 그런 사람 선생님한테 오면 상담해 주실 거예요? 상담이 되지. 근데 상담을 해서 어떻게 가는지 내가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데, 하는 비율이 10명 중에 1명이야. 얘기를 해줘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도 수련하고 책으로 공부하다가 수술 처음 들어가지고 수술하는 날 있을 거 아니야. 옆에서 계속 보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할 때 그 기분 얼마나 떨리겠어. 매번 보고 남이 하는 거 봤지만. 그리고 그 나이쯤은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이 생각이 아주 강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 10명 중에 한두 명? 근데 한두 명은 그렇게 해서 잘 돼.
근데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찾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근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어. 계속 고민만 하다가 엉뚱한 거에다가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어 이러고 오는 경우들이 있지. 좀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하는 게 좋겠네요. 일찍 시작해야 돼. 일찍 재테크도 일찍 시작. 부동산 재테크 이것도 일찍 시작해야 돼. 모든 뭐 스포츠나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해야 되잖아. 음악이나 뭐든지 다. 이것도 똑같아. 네, 좋습니다. 오늘 의사인 분들, 싱글인 분들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보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은 사실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사실 그래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저도 주위에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 정도 벌지 않는 분들 중에도 뭔가 재테크 하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일찍 시작하는 게 일단 무조건 좋고 그리고 일찍 시작하고서도 끊임없이 계속 관심을 갖고도 이 부분에 대해 그 부동산 재테크를 해야 건물을 뭔가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돈만 모았다고 돈 있으면 건물 사는 거잖아 생각하고 현금만 모으다 보면 시간이 가면서 돈의 가치는 줄어들고 내가 뭔가를 사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뭔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